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영어 강사 이상입니다. 원래 모든 프로그램이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를 위한 설명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영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죠. 그쵸? 네, 아까 수학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100일대가 깨졌죠. 9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아있는 90일 동안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관학교와 수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빈칸 문제 한 문제와 사관학교의 빈칸 문제 한 문제, 딱 한 문제 한 문제만 놓고 난이도를 평가해 보자면 수능과 사관학교는 거의 비슷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수능에서 진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면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영어를 어렵다고 느낄까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리스닝 빼고 나면 50분 정도 동안 28문제 독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관학교는 50분 동안 30문제 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경찰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지랄맞죠. 그렇죠? 경찰대는 정말 60분 동안 45문제 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 압박은 진짜 커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수능은 리스닝 빼면 50분 동안 28문제 독해 문제고 사관학교는 50분 동안 30문제면 딱 2문제 차이인데 무슨 시간 압박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수능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리스닝을 풀면서 학생들이 보통은 5, 6문제 독해 문제를 건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건드리고 들어가죠. 근데 사관학교는 그렇게 건드리고 들어갈 만한 리스닝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수능 같은 경우는 도표문, 안내문, 실용문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앞에 18번이나 19번 같은 경우들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관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빈칸이 5문제가 나오고요. 대입학 문제만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시간 압박은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경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압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사관학교를 한번 먼저 세부사항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어법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어법 문제가 2문제가 줄었죠. 그다음에 어휘 문제도 재작년까지는 4문제가 출제가 됐었지만 작년부터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과 무관한 문제 1문제가 출제가 되고 대입학이 8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대입학 중에서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신유형 문제 21번 함축음이 문제가 재작년까지는 사관학교에서도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문제 출제로 바뀌었죠. 이건 조금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치불1치 문제는 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빈칸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각각 2문제씩, 그리고 요약 문제가 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문 문제는 3세트에 2문제씩 3세트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2점의 고난도 문제는 3점이죠. 그쵸? 사관학교도 재작년까지는 2점의 고난도 문제는 3점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배점이 바뀌었죠. 일반적인 문제가 3점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4점으로 배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법 문제가 4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어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어법 문제 4문제, 2문제 줄었잖아. 이제 어법 문제도 그냥 낭만적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문제가 출제됐을 때 사관학교에서의 어법 문제가 배점이 9점이었습니다.
두 문제로 줄었죠. 배점은 몇 점으로 줄었을까요? 배점은 4점 하나, 3점 하나, 7점이에요. 별 차이가 없죠. 상한학교에서 7점이다? 그러면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은요, 5문제가 출제가 되죠. 4점짜리 3문항이고요. 3점짜리 2문항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몇 점일까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90점만 넘으면 되잖아. 아니, 내가 8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러면 빈칸이요, 버리자. 낭만적으로 찍어서 맞으면 땡큐고, 틀려도 내가 나머지 유형 다 맞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순서삽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빈칸이나 순서삽 중에 한 유형 정도를 던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전략적으로. 상한학교에서는요, 빈칸이나 순서삽입 유형 버린다? 어법 유형 버린다? 합격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배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4점짜리 유형이 들어가 있는 그 유형 포기하는 순간 상한학교 합격은 힘들어진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한학교는 어법도 버릴 수 없고요. 어휘 유형도 버릴 수 없고요. 빈칸, 순서삽입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작년에 상한학교 시험이 좀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상한학교 시험이 이 정도로 나올 거면 이젠 수능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시험이 이제 약간 난이도를 되찾았죠. 근데 올해 시험은 그러면 추세로 비춰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년 전에 난이도를 되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적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상한학교는 올해는 제가 조심스럽게 비춰보는데, 상한학교 올해는 영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학생들이요,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지속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총 공부 시간 학습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학교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상한학교의 1차 시험의 평균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도 1차 시험의 평균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낮아요. 이건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상한학교 시험에서 영어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영어에서 고득점이 나온다면 표점에서 엄청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요. 3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고득점 나온 학생 중에 떨어진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영어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팩트로 얘기하는 걸 테니까. 그쵸? 맞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한학교 시험은 전통적으로 아까 수학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에게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수학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 압박에 준비해야 되겠죠. 상한학교도 마찬가지고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찰대에서는요, 제가 표를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경찰대는 좀 영어가 올해는 되게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찰대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좀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요, 경찰대 영어가 수학처럼 정말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경찰대 영어는 준비해도 60이고 준비하지 않아도 50이야. 이러니까 경찰대 영어에서는 변별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휘도 진짜 어렵고요. 정말 미국에서 거의 원어민들도 쓰지 않은 고급 어휘들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어휘를 외우다가 와, 내가 이렇게 외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휘를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다고요. 근데 작년에 경찰대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작년 경찰대 기출문제가 난이도를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능 심화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난이도를 줄였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년에 경찰대 시험에서요, 영어를 그래도 꾸준하게 준비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과
어차피 영어 어렵게 나올 거잖아. 영어 대충 공부하고 차라리 수학에 더 힘을 실어야지 라고 했던 애들 영어 시험 점수를 받지 못했겠죠. 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올해 만약에 영어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에서 거의 80점, 90점 가까이 점수를 받게 된다면 네, 1차 시험 입시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영어가 경찰대에서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영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달부터 이제 5월달이 됐죠. 90일 정도가 남은 5월부터 네, 뭐 1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그 넘어서 수능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전까지 제가 누누이 수업에도 말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5월 전까지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잡아야 됩니다. 단어도 진짜 빡시게 외웠어야 됐고요. 해석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유형에 있어서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 부분들이 필요하냐? 사관학교나 경찰대는요. 시간 압박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 압박 때문에 한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기에도 되게 빠듯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 시간을 최소한도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능 레벨의 독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영어 지문, 필자의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내려가는지에 대한 영어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탕으로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 계속 지금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 압박이 되게 크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문들은 정확하게 지문을 한 번 다 읽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사관학교의 지문들을 분석해서 또 경찰대의 지문들을 분석해서 각 유형마다의 지문의 흐름의 특성들을 체크하게 될 거예요. 5월부터는. 그래서 사관학교와 경찰대는요. 유형별 기출 분석을 5월달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될 겁니다.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경찰대도 마찬가지고요. 대입학 유형이라든지 빈칸 유형이라든지 수능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사관학교만의 경찰대만의 지문의 흐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갖추면서 이 필자의 의도가 담긴 글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구조를 파악했다면 네, 요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인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관학교의 경우 대입학 유형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지문들이 쓰여지고 있으니 또 그런 흐름의 지문들만 채택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부분들의 지문을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능 레벨의 독해 지문의 논리 구조를 잡지 못했다면 이 부분들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했을 땐 뭐 이거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5월 전까지 우리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잡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명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화 독해, 심화 유형의 독해도 계속 같이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형별 어휘, 어법을 다시 한번 심화로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이 5월달 동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진행하게 될 컬입니다. 그러면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유형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유형마다의 접근 전략을 체화했다면 6월 달에 우리는 실전 기출 분석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최근 4개년 동안 유의미한 어떤 그런 기출들. 사실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 문제는 너무 쉬웠죠. 재작년 문제는 뺄 거예요. 네, 작년 기출 포함한 기출 중에서 좀 어떤 높은 난이도를 좀 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실전 기출 분석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경찰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찰대는 작년 기출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쵸? 추세가 작년처럼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을 때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세웠고 그 부분들을 체화했다면 실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체화했는지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선생님, 어떤 유형을 먼저 풀어야 할까요? 어떤 유형은 마지막에 풀어야 할까요? 그런 어떤 시간 배분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실전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접근 방식까지를 채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실전 독해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별 어휘 어법 공략은 계속 6월달까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 해서 우리가 실전 기출 분석까지를 마무리했다면 이제 진짜 파이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월달부터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사관학교스러운 모의고사의 문제들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또 가장 경찰대스러운 모의고사의 문제들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사실 저희 팀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마다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성 모의고사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거 현실과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옳았구나,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게 맞았구나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잖아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느끼셨잖아요. 저희는 가장 사관학교스러운, 가장 경찰대스러운 모의고사로서 여러분과 최종적인 마무리를 같이 하고 끝내게 될 겁니다. 아마 대성 모의고사 장담할 수 있어요. 대성 모의고사를 가지고 함께 마무리를 공부했다 라고 하면 절대 실전에서 떨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모래주머니의 효과에 훈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와 경찰대 1차 시험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놓으세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일주일만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 있습니다. 일주일은요,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놓으세요. 그 다음부터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회사도 말했죠. 우선 선발에서 떨어져서 종합 선발로 가게 되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영어죠. 그쵸? 영어의 난이도가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서는 수능보다 절대로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같이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수능에 대한 커리큘럼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능 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사실 수능에 비해선 사관학교와 경찰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무시하지 마시고요.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수능날까지 꼭 나 영어에서 수능날에서도 1등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자, 이상으로 입시 전략 분석회를 국, 영수, 공학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전적으로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입시 전략에 대한 설명회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뭐를 잡게 될 거냐면 현강 안내를 좀 할 거예요. 두각학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맞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파이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두각학원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1차 시험의 합격의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안내문에 5월달과 6월달, 7월달에 대한 커리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각학원으로 오세요. 오시면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 세 분으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함께 하면서 이 현장 수업에서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게 되냐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저희는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현강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고도 같이 협의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지금 영어는 정말 괜찮은데 나머지 과목이 좀 부족하니
영어인 내가 얘한테 힘을 조금 빼게 할게. 그 대신 국어에서 좀 더 끌어줘. 수학에서 좀 더 끌어줘. 얘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협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더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안내를 드릴게요. 국어는 5월달까지는 경찰대랑 사관학교가 합반으로 진행이 돼요. 6월달에 분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요, 5월달부터 경찰대와 사관학교 반이 분리가 돼서 기출분석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찰대 반 같은 경우는 수학이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영어는 1시부터 4시까지 수학이 진행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 반 같은 경우는 영어가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학이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어는 5월달의 경우 사관학교 경찰대 합반으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하루 안에 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하루에 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최종적으로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한 목표를 공유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두각학원은 현강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현장 안내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